혹시 김을 특정 방식으로 꾸준히 먹고 암과 치매가 싹 사라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김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김은 바삭한 식감과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맛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반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김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김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김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김에는 포피란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신체의 면역력을 높여줘서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포피란 성분 덕분에 면역력이 높아져서 체내에 침투한 병원균을 제거하고 악성 종양을 파괴하는 작용이 무려 4.5배까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김은 무조건 자주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큰 김 1장에서 2장 정도 꾸준히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외에도 칼슘과 철분 등 각종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땅에서 자라는 곡류와 육류 등의 산성식품과 같이 먹으면 체내에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김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오징어나 문어 등 몇몇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식품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타우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신경과 뇌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죽어가는 뇌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고혈압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김에는 칼륨이 풍부한 대신 나트륨 함량은 매우 적은데요. 칼륨은 신체 내의 소화작용을 도와주고 체내에 독소를 유발하는 나트륨은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찌개류나 짜장면 같은 음식에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성인 기준 하루 섭취량을 거의 매일 초과해서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결국 고혈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을 꾸준히 섭취하면 나트륨을 배출해서 고혈압을 막을 수 있는데요. 기름과 소금이 묻어있는 조리김보다는 돌김이나 파래김을 구워서 나물이나 생선과 함께 싸먹으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김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김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는 최고의 음식이며 도토리묵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도토리묵도 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도토리묵을 먹을 때 씁쓸한 맛을 내는 성분이 탄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에 도움을 주지만 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과 만나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음식을 같이 먹으면 체내에 철분이 부족해져서 빈혈이나 기억력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염증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도토리묵과 김은 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김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김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달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뼈마디 관절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져가는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계란을 아침에 김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김은 달걀에 없는 비타민 B가 많아서 피로를 줄여주고 체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변비를 도와주는데요.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김계란말이를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김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조미김입니다. 짭짤한 맛 때문에 조미김에 밥을 싸먹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무리 김이 좋다고 해도 소금이 잔뜩 뿌려지고 오래된 기름으로 만들어진 김을 먹으면 건강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미김의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리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조리된 김을 먹으면 상관이 없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말 그대로 기름이 발라진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고 기름이 산패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1급 발암물질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김을 드실 때는 조미김보다는 소금이나 기름을 바르지 않은 마른 김이나 구운 김을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김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반찬 중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두부입니다. 그만큼 두부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양분은 굉장히 많아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옛적 고기가 정말 귀했던 시절에는 생일날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어 먹던 기억이 있는데요. 두부는 고기를 대신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 보충을 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음식입니다. 옛말에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두부를 김과 같이 먹으면 효능이 2배가 되는데요. 김에는 우유의 4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두부와 김을 같이 먹게 되면 근육이 짱짱하고 뼈가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만 먹게 되면 두부의 원료인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요오드 성분을 배출시키는 게 문제였는데요. 이때 요오드 성분이 풍부한 김과 같이 먹게 되면 완벽한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하신 분이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김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 각지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채소인데요. 그래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라 하더라도 김과 같은 해조류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요. 시금치에는 시금치의 쓴맛을 내는 수산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분과 김의 칼슘이 만나면 수산 칼슘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몸속에서 수산 칼슘염이 만들어지게 되면 신장에 딱딱한 결석이 만들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로 신장 결석의 75%는 수산 칼슘염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금치와 김을 같이 먹는 것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김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콩나물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국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콩나물은 식탁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콩나물 속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해서 간의 피로를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을 김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지친 간을 회복시켜주는 동시에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김 속에 함유된 칼륨이 끈적한 혈액의 나트륨 독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콩나물과 김을 같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는 콩나물 김무침을 만들어 먹으면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큰 냄비에 물 5컵과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씻은 콩나물 250g을 넣고
2분 정도 데쳐줍니다. 그 다음 데친 콩나물을 찬물에 헹궈서 식혀주고 물기를 쫙 빼줍니다. 큰 볼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국간장, 들기름, 소금을 넣고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헹군 콩나물을 양념장에 넣고 골고루 묻혀주시고 마지막으로 잘게 찢은 김과 통깨를 넣고 가볍게 섞어주시면 콩나물 김무침 완성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국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콩나물은 식탁의 명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콩나물 속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해서 간의 피로를 말끔하게 없애줍니다. 고려시대에 발간된 향약 구급방이라는 한국의 의학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자에서는 콩나물을 대두왕이라는 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뛰어난 식품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신선한 채소가 드물었던 겨울철에 콩나물을 길러 먹으면서 비타민C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숙취해소에서 빠질 수 없는 콩나물국은 영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전세계 대표적인 숙취해소 음식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콩나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장을 지켜주는 뛰어난 필수 건강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콩나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콩나물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2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콩나물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콩나물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그리고 콩나물과 최악이 되는 궁합 2가지와 콩나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몸은 3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60대부터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되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30%가 근감소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닌데요. 근육은 뼈와 혈관 그리고 신장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근감소증이 생기면 근육의 혈당 흡수와 사용 능력까지 떨어뜨려 당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증, 그리고 암을 발생시키는 질병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걸리지 않도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근감소증을 해소하는 뛰어난 식품이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의 단백질 함량은 무려 40%나 되는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단백질에는 몸속에서 혈압이 높아질 때 이를 저지하는 항고혈압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조절해서 체내 칼슘의 손실을 막아주고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골밀도를 높여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근감소증 및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면역력을 최고로 높여줍니다. 콩나물은 재배 과정에서 콩에 없는 비타민과 아스파라긴 등의 영양 성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콩나물 속에 함유된 비타민 B와 비타민 C 성분이 폐와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서 감기를 예방하고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 머리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줄기 부분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며 뿌리에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콩나물 머리의 비타민 B는 체내 에너지를 높여주고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심장질환이나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콩나물의 줄기에 함유된 비타민C는 100g당 8mg으로 성인 하루 권장량의 8%에 해당해서 다른 웬만한 채소보다 비타민C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콩나물은 온몸이 무겁고 저리거나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이고 염증을 억제시키며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콩나물 속 비타민C는 체내 항산화물질로 작용해서 체내 장기들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콩나물의 뿌리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숙취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성분이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콩나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부위 없이 전부 먹어야 하는 식품인데요. 웬만하면 뿌리나 머리를 떼지 말고 먹어야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고혈압과 변비에 굉장히 좋습니다. 콩나물에는 100g당 3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콩나물 속 칼륨은 체내에 쌓여 피를 끈적이게 하는 나트륨 독소를 배설시켜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좋고, 콩나물 속 식이섬유는 대장 내에서 물과 결합해 변을 부드럽게 하고 부피를 크게 함으로써 배변 횟수와 대변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하루에 한두 번씩 콩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예방과 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콩나물이라 할지라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콩나물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속이 냉한 분들이나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 그리고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속이 찬 분들은 콩나물을 차갑게 먹기보다는 콩나물국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간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콩나물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콩나물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이 채소라고 불리울 만큼 간의 어혈을 풀어 간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물질로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부추는 기양초라고 불리울 만큼 허한 기를 높여주기 때문에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부추를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간을 해독시키는 작용을 하는 반면, 부추는 간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장의 기력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기력이 쇠약해서 움직이는 게 힘들다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콩나물 부추 무침을 반찬으로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잘 씻은 콩나물 300g을 준비해 주시고요. 끓는 물에 콩나물과 소금 한 꼬집을 넣고 5분 정도 삶아줍니다. 삶은 후에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부추는 깨끗이 씻어 4cm 정도의 크기로 자릅니다. 큰 볼에 다진 마늘, 멸치 액젓, 고춧가루, 스테비아, 통깨, 들기름을 넣고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고요. 삶은 콩나물과 부추를 양념장에 넣고 부드럽게 섞어주면 짱짱한 근육과 묵은 피로를 싹 없애주는 콩나물 부추 무침 완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콩나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콩나물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소금입니다. 한국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원인 1위부터 3위까지가 바로 암과 심장질환, 그리고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소금을 과다 섭취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성인 기준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 이하인데요. 이는 5g의 소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콩나물 국밥 한 그릇의 나트륨 기준을 보면 대략 2000mg입니다. 그만큼 콩나물 국밥 속에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체내 수분이 증가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고, 고혈압으로 인한 심장병이나 뇌졸중, 그리고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체내 칼슘 배출이 증가하면서 뼈의 밀도가 약해져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콩나물국을 먹을 때는 가급적 국물을 적게 먹거나 집에서 만들어 드실 경우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하면 나트륨 함량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콩나물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육류의 단백질을 대신해서 먹기 좋고, 육류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에게 단백질 보충에는 콩나물과 두부가 최고인데요. 두부에 풍부하게 함유된 리놀레산과 이소폴라본 성분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속의 끈적끈적한 핏덩어리를 순환이 잘 되도록 묽게 만들어줘서 고혈압 및 동맥경화 그리고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과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간해독뿐만 아니라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콩나물 두부조림이나 콩나물국에 두부를 같이 넣어 먹으면 보약을 챙겨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음식이든 나트륨 조절이 필수이기 때문에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간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콩나물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효능과 효과도 굉장히 많은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셀레늄과 알리신 성분이 몸속에서 암이 증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심지어 당뇨 및 치매까지 예방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마늘을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국에 넣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콩나물은 뼈와 근육을 짱짱하게 해주고 간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면, 마늘은 체내의 암세포를 싹 다 잡아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다진 마늘을 활용해서 먹거나 마늘즙을 꾸준히 마시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냄새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이롭다는 뜻으로 마늘을 일해백리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마늘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효능과 효과도 굉장히 많은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의 성분 중에는 셀레늄과 알리신 등의 성분이 몸속에서 암이 증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심지어 당뇨 및 치매 예방까지 하는 놀라운 식품인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마늘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마늘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마늘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마늘을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마늘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마늘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질병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늘은 암 중에서도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해서 몸속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 증식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암을 예방하는 마늘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늘을 구워서 먹을 때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나므로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마늘도 같이 구워서 섭취하는 것도 몸에 좋고, 시중에서 파는 구운 마늘을 구입해서 하루에 2쪽씩 간식처럼 드시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당뇨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당뇨병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주위에도 요즘 당뇨에 걸려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뇨에 걸리는 이유는 주로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운동이 부족하고 또한 스트레스 등 이런 이유로 당뇨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쉽게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요.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심하면 눈이 실명되거나 신장이 망가져서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과 알리신 성분이 췌장의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데요. 이로 인해 혈관 속 당질이 정상적으로 흡수되어 당뇨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늘을 하루에 2쪽 정도씩 꾸준히 섭취하시면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고혈압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손발이 붓거나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럼증이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바로 고혈압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주로 복부 비만과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데요. 이런 원인으로 혈관 속 혈액이 끈적하게 변하고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여 독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어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뇌와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끈적끈적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하고 독소까지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혈관 관리가 되어 뇌경색 및 심근경색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면역력에 매우 좋습니다. 요즘같이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감기나 독감은 예전보다 바이러스가 훨씬 강해서 쉽게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비타민과 셀레늄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은 몸속 면역력을 활성화시켜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 셀레늄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2쪽의 구운 마늘을 드시거나 요리할 때 다진 마늘을 같이 넣고 드시면 독감이나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먹는 데만 사용하지만 사실 마늘은 놀라운 미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늘은 피부를 반짝반짝하고 윤기나게 만들어줍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알리신 성분은 피부톤을 윤기있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마늘은 주름진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늘은 항산화 물질인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주름진 피부를 쫙 펴주고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요리를 하실 때 꼭 다진 마늘과 같이 넣어 드시면 피부 미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마늘장아찌입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장아찌로 만들어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늘장아찌는 주로 소금물이나 간장에 절여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의학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마늘장아찌를 자주 먹다 보면 이 기준을 10배 이상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장아찌를 만들 때 보통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는데요.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이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칼로리를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장아찌를 드실 때는 꼭 하루 3쪽 정도만 섭취하시고 가급적이면 마늘장아찌보다는 구운 마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마늘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마늘즙입니다. 마늘에는 정말 많은 효능들이 있지만 사실 마늘만 따로 먹기에는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래서 마늘을 농축시킨 마늘즙으로 드시면 먹기도 쉽고 그 효능도 배가 됩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 속 불순물 찌꺼기를 제거해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 고혈압을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장질환 및 뇌졸중 같은 중대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즙의 정말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여러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특히 마늘즙을 통해 고농축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이러한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즙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하게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은 수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수술을 앞두고는 마늘이나 마늘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미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둬야겠다고 생각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마늘즙이나 인삼은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마늘과 인삼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의 응고를 막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마늘즙이 혈액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알리신이 정상인들에게는 좋은 성분이지만 수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둔 환자나 혹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미리 의사와 상의하고 수술 전 2주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몸의 체력을 보충하는 데는 돼지고기가 최고인데요. 돼지고기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기력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돼지고기가 마냥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 수육으로 먹기보다는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의 경우 비계 등 기름진 부위가 많아 비만의 원인이 되는 포화지방산이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마늘을 같이 먹으면 체내에 쌓이는 지방 덩어리를 분해시켜줍니다. 마늘을 굽게 되면 알리신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조엔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 혈전 응고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반드시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마늘과 야채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마늘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마늘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주로 버터나 마가린과 같은 고지방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특히 마늘빵에 바르는 버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포화지방과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마늘 자체는 건강에 이롭지만 버터가 많이 들어간 마늘빵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음식입니다. 또한 마늘빵 역시 흰 밀가루로 주로 만드는데요. 흰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서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요. 안 좋은 재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빵은 최대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마늘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마늘과 꿀은 모두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극대화돼서 감기나 독감이 걸릴 확률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마늘과 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싹 없애줍니다.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꿀은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게 해주고 마늘은 체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 피로 회복에도 너무 좋은데요. 특히 마늘 속 알리신이 비타민 B와 결합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너무 좋은 꿀 조합이 되는데요. 힘든 일을 자주 해서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신 분들, 1년 내내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신다면 꼭 마늘과 꿀을 같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